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요즘에 저도 뭐 주변 사람 뭐들한테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치까지 하고, 전화번호 인증까지 진행하고, 뭐 그렇게 해서 저를 추천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해요. 그렇게 소개를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 깔면 언제 상장하냐? 내지는 뭐 언제 환전할 수 있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항상 많이 하는데 참 답답하죠. 그 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이게 뭐 아직 그 상장도 안 됐고 그리고 가치가 현재로서는 영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뭐 사실이 그런데 뭐 거짓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 그 사기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대규모로 어떤 그 행사를 열어서 거기서 언제 상장할 거고 가치가 뭐 이게 하나당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빨리 가입해라. 공짜 가입은 아니죠. 돈 주고 가입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파이코인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솔직히 말씀을 다 가입할 때 다 하죠. 가치가 영원이다.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다. 그리고 거래도 안 된다. 상장은 너 언제 될지 모르겠다.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거를 듣지 않고 가입을 하신다면은 그 가입을 추천한 사람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파이코인은 현재 실물도 없고 또 거래도 안 되고 그리고 상장도 안 되고 그리고 가치도 그냥 사이버 포인트 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그 유튜브나 이런 쪽 검색을 해보면 항상 상위에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 있고 또 앱 다운로드 순위도 4등, 전체 앱 순위에서 4위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죠. 니콜라스 박사가 4월 24일 날 그저께 어, 이제 파이 지갑에 대해서 Q&A 비디오를 공개를 했죠. 그 공개를 하면서 어, 저는 참 이 그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그 이 Q&A를 보통 공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취합을 이렇게 쫙 하거든요. 아마 수천 개 이상의 질문이 이 파이 네트워크 유저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 질문이 뭐겠습니까? 대부분 상당수가 많은 질문이 아마 보지 않아도 뻔하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사람들이 하는 질문, 즉 언제 상장하냐, 언제 환전할 수 있냐, 내지는 누구랑 제휴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니콜라스 박사는 딱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언제 상장하냐, 언제 돈으로 바꿀 수 있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그것에 굉장히 좀 신뢰를 느껴요. 그게 사기꾼하고 진짜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 시장이 너무 화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사기꾼도 당연히 많이 들어오고 스캠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먹고 사는 그런 사기꾼들이 들어오면서 돈 얘기를 많이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발한 코인은 언제 상장하니까 지금 빨리 사놔야 된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게 최저 가격이다. 그리고 뭐 우리는 어디랑 이렇게 근사하게 제휴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칭 꼬시죠. 이게 사기 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우리의 파이코인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걸 추측해서 예측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는 있지만 니콜라스 박사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파이코인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서설이 길었는데요. 언제 상장하고 언제 거래가 되냐 이런 걸 묻는 거는 그래서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코인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당장 얼마가 될 거라는 그런 목표치도 없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오로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P2P 거래입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P2P 거래가 파이코인이 현재로서는 목표로 두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거래가 언제가 될까요? 거래는 뭐 니콜라스 박사도 얘기했고 파이코어 팀에서도 좀 강조를 했다시피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메인넷은 언제 오픈되고 현재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적절한 질문이죠. 이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다만 저는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최근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계속해서 파이코 팀하고 니콜라스 박사가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파이 지갑에 대해서. 4월 1일 날 PC용 지갑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모바일용 지갑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24일 날 지갑 Q&A 비디오를 또 업로드를 했어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지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지갑을 빨리 설치를 하라고 강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지갑 Q&A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다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질문 중에 파이올렛은 커스터디얼입니까? 아니면 넌 커스터디얼입니까?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커스터디얼은 그러니까 내가 지갑에 대한 암호를 별도의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걸 커스터디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내가 어떤 암호화폐를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암호화폐에 대한 지갑에 대한 암호를 그 거래소에 맡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암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거래소를 통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커스터디얼 지갑이고, non 커스터디얼은 그게 아니에요. 아예 누구한테도 이거를 맡겨두지 않고
이 소유자, 즉 나만 내 암호화 비밀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둔 것. 이게 non custodial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이올렛은 non custodi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밝혔어요. 당신만 지갑의 암호화 비밀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이 지갑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해킹을 못 한다는 거죠. 내가 암호화 비밀키를 다른 데 오픈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해킹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지갑의 암호를 잃어버렸는데 그럼 다른 지갑을 만들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니콜라스 박사는 네, 지금은 다른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현재 테스트넷에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파일만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도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메인넷 런칭 이후에는 실제 파이가 들어있는 지갑의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지금처럼 다른 지갑을 만들 수 없답니다. 잃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지갑에 들어있는 모든 파이에 대한 액세스 권한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와 이 그 비밀키를 잘 저장을 해놔라.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완전히 그 non custodial 지갑이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메인넷이 오픈된 다음에도 이 파이올렛의 이 정책은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많이 이 테스트 지갑에서 연습을 해라.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암호화폐 이 파이올렛에 대한 그 암호화 비밀키를 어떻게 하냐면 그 먼저 아래 한글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거기다 복사해서 놓고 그 아래 한글 문서를 암호를 걸어놔요. 그리고 그렇게 암호를 걸어놓고 저장을 해서 그 문서를 여러 개의 USB에다 이제 저장을 해서 여기저기 놓더라고요.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질문에 파이올렛은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뭐 이런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자, 네 번째 질문에 실제 파이는 언제 지갑에 담깁니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죠. 지금 현재 지갑은 테스트 파이가 담긴 거고, 우리가 채굴한 그 화면의 상단에 숫자 올라가는 거, 그게 실제 파이인데, 그 파이는 메인넷이 오픈되면 이 지갑에 담긴다고 합니다. 메인넷이 언제 오픈되냐? 올해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니콜라스 박사가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파일을 다른 지갑에도 담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예, 파일을 다른 지갑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지갑에도 이 파일을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메인넷이 오픈됐을 때 내가 채굴한 파일을 다른 암호화폐의 지갑에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즉 거래를 할 수 있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당연히 그 마켓플레이스에 그 상품을 올려놓은 사람한테 내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오픈넷이 런칭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 지갑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갑이 열린다는 것은 메인넷이 열린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갑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메인넷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콜라스 박사가 급박하게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 지갑을 빨리 테스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메인넷이 오픈이 올해 말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오픈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테스트를 빨리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른 곳과 어떤 제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빨리 다른 어떤 암호화폐 내지는 뭐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큰 업체, 아마존 같은 큰 업체들하고 이 정상적으로 파이가 이렇게 거래가 되고 교환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거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조만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자, 언제 거래가 될 수 있나? 이 질문에 올해 말이라고 답을 내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길게 잡아 내년 초.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파이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거래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올해 말에 거래될 거야. 개발자의 그런 그 발표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